자, 즐거운 마지막 시간이고 즐거운 종강이에요. 근데 내용이 조금 이해하고 암기가 동시에 필요해요. 동시에 필요하니까 잘 보세요. 아니, 다 안 들어오셨네? 분명히 저보다 일찍 나가셨는데 들어오셨네. 자, 이게 144페이지를 펴놓으세요. 지금 원래는 감정평가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감정평가론이. 그런데 제 경험상 2월 달에 감정평가론까지 하면 개발, 관리, 마케팅, 지대, 도시구조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버려요. 방식 이런 거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개발, 관리, 마케팅, 지대이론, 도시구조, 상업입지 이 6개 좀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동시에 암기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럼 가격공시제도예요. 가격공시제도. 그게 바로 52번, 그 다음에 53번. 요 논점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는 가격공시제도가 있어요. 가격공시제도가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일단 요걸 기억해야 돼. 이제 세법을 이제 어느 정도 한 바퀴 돌리셨으니까 우리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부가 징수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본이죠. 재산세, 우리가 취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우리가 양도소득세도 있는데 유일하게 재산세만 과세관청이 직접 부과하고 그 부과한 금액을 징수하죠. 이 부과징수는 과세관청이 세금 얼마 내라고 이렇게 고지서를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재산세는 이렇게 과세관청이 세금 얼마 내라고 이렇게 부과를 할 수 있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가격을 매년 공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은 국가가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세금 얼마 내라고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일단 재산세랑 엮여서 이해를 해야만 이해가 돼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는 크게 토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고요. 토지,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해요. 토지와 주택,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비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해서 오피스텔 또는 상가 이런 부동산의 가격도 공시하는데 걔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왜?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활성화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격 공시 제도가 토지에 대한 가격 공시, 주택에 대한 가격 공시. 그리고 주택은 다시 항상 뭐하고 뭘로 나눠요? 단독이하고 공동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단독과 공동주택.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자, 틀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니까 그 다음에 단독주택도 표준주택, 개별주택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일단 저랑 약속을 하셔. 표준지 공시니까 개별 공시니까 이렇게 길게 쓰지 말고 항상 표준이가 나오면 표준이야 그냥 표준이. 얘는 뭐라고 불러? 개별이야 개별이. 그러니까 표준이 개별이 이게 포인트예요. 표준이 개별이. 토지는 표준이 개별이 이렇게 나눠서 그 다음에 주택도 주택 중에 단독주택은 표준이 개별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표준이 개별이. 여기는 지가니까 표준지 공시 지가. 여기는 주택가격이니까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 이런 거고 표준이 개별이에요. 표준이 개별이. 그리고 공동주택은 표준이하고 개별이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일단 표준이가 뭐고 개별이가 뭐냐. 그러면 요 체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 어떤 거냐. 자, 우리 재산세는 누가 부과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를 하죠. 시장군수구청장. 자, 그리고 재산세 토지분을 한번 볼게요. 토지분.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일단 토지라는 재산의 가격을 일단 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에 맞는 세율을 곱하면 이게 토지에 대한 재산세예요. 물론 세법에서는 공식이 이렇게 돼 있지 않죠. 토지 가격에다가 무슨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곱하고 뭐 이런데 그건 세법 이야기고 그냥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 가격 찾고 그 토지 가격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산정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자신의 관할구역에 있는 요 토지들의 뭘 알아야 돼요? 개별 토지 가격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별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관할구역에 지금 이 관할구역이 지금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요게 관할구역이고 관할구역에 지금 몇 개의 토지가 있어요? 9개 필지가 있죠? 요 9개 필지를 관할구역에 있는 개별 토지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개별이란 말이 부르면 관할구역에 있는 이 개별 토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해야죠. 그래야 재산세를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걸 개별 공시지가라고 불러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뭘 산정해서 지가를 산정했다는 거예요. 개별 토지의 지가. 그리고 지가를 산정한 김에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야. 지가를 공시했다 이런 거야. 그럼 제가 이제 해볼게요. 여기 지금 9개 필지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3-2번 필지예요. 3-2번 필지. 그리고 3-2번 필지에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2번 필지에 개별 토지의 가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을 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별 토지의 가격을 산정했다. 개별 지가. 그리고 이걸 공시했으니까 개별 공시지가라고 부릅니다. 개별 공시지가. 자, 그리고 이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면 여기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거예요. 재산세를.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문제는 3-2번 토지의 소유자를 딱 봤더니 시장군수구청장이 3-2번 토지를 봤더니 예뻐 보여. 무슨 뜻이냐? 선거할 때마다 자꾸 도와주는 놈이야. 그런데 옆에 3-1번이 있는데 이 놈은 미워 보여. 선거만 되면 맨날 상대편 지지하면서 자기한테 욕을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놈은 깎아주고 싶어. 세금이라도. 돈으로 줄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 되냐? 개별 공시지가를 살짝 낮춰줘요. 그럼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낮춰줄 수 있어요. 근데 이놈은 미워. 그러면 너 왕창 한번 세금 물어봐라 하고 개별 공시지가를 살짝 올리면 그죠? 얘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의 토지를 산정하는데 관할구역의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여기에 있는 이쁜 놈은 가격을 좀 깎아주고 미운 놈 위아래는 가격을 왕창 붙이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의적인 가격 산정을 막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떤 구조냐 그러면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관할구역에서 관할구역의 토지에서 가장 대표할 만한 표준적인 토지를 찾아내요. 가장 대표 토지를. 그걸 우리는 표준지라고 부른다고. 표준지.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장이 관할구역을 살펴봤더니 여기에 있는 이 토지가 가장 기본이 되고 대표가 될 만한 토지 같아요. 그럼 이걸 표준이 되는 토지다라고 하고 이 표준이 되는 이 토지의 지가를 산정해요.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리고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딱 산정이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요걸 기준으로 개별이를 산정하도록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했더니 제곱미터당 1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100만 원. 그러면 요 관할구역에 있는 토지들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라는 가격 수준을 위아래로 크게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놈은 밉더라도 왕창 부과시킬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준을 하나 제시해 주는 거예요. 기준을. 근데 이게 잘 피부로 안 와닿으면 제가 이제 이런 걸 설명해요. 우리가 고등학교에 보면요, 학력평가나 수능에 보면 주관식이 있어요. 주관식 문제가.
근데 이 주관식의 채점을 개별 학교의 개별 교사들에게 뭔가 맡겨놓으면 학교마다 뭔가 주관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순둥이 개별교사는 점수를 많이 주고 좀 깐깐한 개별교사는 점수를 적게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항상 주관식 채점은요. 교육청이 이 주관식을 어떻게 채점하라는 채점의 기준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기준에 맞춰서 개별 학교의 개별 교사들이 주관식을 채점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조금 더 형평성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가격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딱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격 산정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기준에 맞춰서 관할구역의 개별 필지의 토지들의 가격이 산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싹 지우고 깔끔하게 자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러면 요거 자 한참 요게 있어요. 요게 가장 기본인데 자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딱 만들어요. 기준. 이게 가격 산정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럼 이 기준에 맞춰서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의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해요. 이게 개별이야. 그리고 개별이가 나오면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정해요. 이게 틀이에요.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라는 기준을 만들고 표준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걸 끌어다가 시장 군수구청장이 개별이를 만들고 개별이가 만들어지면 그걸 끌어다가 재산세 등을 부과합니다. 요거예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봐요. 항상 부동산의 가격 공시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상 기준이 되는 표준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항상 가격 산정의 기준이에요. 그럼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이걸 통해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개별이들을 산정해요. 이렇게. 개별이를 이렇게 산정해요. 이렇게. 그리고 개별이가 만들어지면 요걸 끌어다가 뭘 부과해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럼 이해된 거죠? 그리고 오늘 저랑 뭐 합니까? 그러면 3개 암기해야 돼. 3개. 3개만 딱 암기하면 퇴근이니까. 보세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 체계를 딱 봤더니 토지를 봤더니 표준이하고 개별이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라는 기준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끌어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이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개별이가 완성이 되면 이걸 끌어다가 재산세 등을 부과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5가지를 이제 암기해 줘야 돼요. 5가지. 근데 5가지 그냥 쫄지 마시고 요런 걸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우리 강의 노트가 전부 다 요목차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쉬운지 어려운지. 표준지 공시가를 누가 결정합니까? 그럼 항상 표준이라는 건 가격 산정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이 기준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요. 표준이가 붙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시 기준일이 뭐냐? 그러면 가격은 끊임없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항상 뭐가 중요하냐? 이게 몇 월, 몇 일자의 가격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1억입니다. 그러면 놀랍잖아요. 서울에서 1억짜리가 있어? 즉 1억 원이라는 가격은 이게 10년 전에 1억인지 지금 1억인지 6개월 전에 1억인지 그렇죠. 그 시점을 밝혀줘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공시 기준일이라고 그래요. 이 공시 기준일은 공시를 할 때 몇 월 며칠자를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하느냐. 공시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해요. 공시의 기준이 되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가격 공시 제도는 원칙이 1월 1일자 가격이에요. 1월 1일자 가격. 1월 1일자 가격. 1월 1일자 가격.
예. 됐다? 왜 1월 1일자 가격을 쓸 것 같아요? 그냥 정했어. 그냥 1월 1일이야. 그냥 암기하셔. 1월 1일자 가격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공시를 할 거 아니에요? 공시. 요놈 이제 첫 번째 암기사항이에요. 우리가 지가를 공시할 때는 어떻게 공시하냐 그러면 이렇게 공시합니다. 3-1번 토지 제곱미터당 야 10만 원이야. 이렇게 공시해요. 또 자 3-2번 토지 제곱미터당 10만 500원이야. 이렇게 공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토지의 가격을 공시할 때는 토지는 뭘로 구별해요? 번호, 지번으로 구별한다면 지번. 그러니까 지번을 표시하고 그리고 토지 가격은 반드시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발표해요. 예전에는 평당 가격으로 발표했는데 지금은 제곱미터당. 중요한 건 총액이 아니라는 거야. 제곱미터로 발표. 단위 면적당. 그래서 지번을 발표하고 단위 면적 지금은 제곱미터당 가격을 발표합니다. 요건 암기 아니야. 요건 이해지. 아니 토지 가격을 발표할 때 어떻게 발표하겠어요? 아니 3-1번 토지는 10만 원 제곱미터당 3-2번 토지는 15만 원 제곱미터당 이렇게 발표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해고. 자,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 말고 다른 것들을 같이 공시한단 말이야. 이게. 그걸 암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얘는 무조건 두 문자 따서 암기해요.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러면 표준지의 면적, 형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합치면 면상, 낮바닥을 말해요. 면상. 그리고 밑에 봤더니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면상을 이 사람이 이게 구부리고 있어. 이게. 그래서 면상을 쫙 뭐 해주리야? 펴주리야. 펴준다는 거야. 면상을 쫙 펴주리 이런 거야. 이 사람이 얼굴을 구기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누구한테 부탁했냐? 그러면 지용이한테 부탁했어. 지용이한테. 이게 면상을 쫙 펴주리 지용아 이건데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넣으면 지용도야 이렇게 되는 거야. 도까지 안 되면 면상 쫙 펴주리 지용아 이렇게 그냥 하면 돼. 지용도 정확해요. 그래서 요게 포인트예요. 항상 토지의 가격은 어떻게 공시합니까? 지번을 발표하고 제곱미터당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발표합니다. 이건 상식이야. 세상에 토지 가격을 어떻게 발표할까? 이걸 암기하시는 분은 없어. 이런 건 상식으로 그냥 대충 두들겨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말고 나머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면상, 표주리, 지용아 이거란 말이게. 지용아, 지용도야 이렇게. 그래서 일단 벌써 하나 끝났어요. 그 다음에 효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효력도 잘 나와요. 이 효력이 뭐냐? 표준지 공시지가를 어디다 써먹냐? 이게 효력이야.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디다 써먹어요? 그러면 자 표준위는 항상 기준인 거죠. 가격 산정이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위가 완성이 되면 기준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뭘 산정해요? 그렇죠. 개별 공시 지가를 산정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야 표준이 어디다 써먹니?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서 이런 걸 찾아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해보자. 우리가 표준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뭐예요? 기준이야. 하나의 기준. 가격에 대한 하나의 기준인데 이 기준을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법에 4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두 문자로 따면 지, 일, 국, 감 이렇게 하면 돼요. 시험이 어마무시하게 잘 나옵니다. 지, 일, 국, 감. 얘는 성의 없이 그냥 두 문자 따요. 왜? 이게 유리해요. 그러면 지, 일은 뭐냐? 그럼 얘는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 일반인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가격. 그럼 뭐 확인해 보면 돼요? 대충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기준.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지가를 통해서 지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토지를 하나 거래하고 싶은데 얼마로 거래해야 될지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의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이 동네 지가의 기준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관할구역의 어떤 지가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표준이니까 항상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말이야 토지 거래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로 활용됩니다. 요 정도는 이해가 딱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시험은 열에 8번의 얘가 나오는 거예요. 요 2개. 국감이. 그럼 뭐라고 해석하느냐? 그럼 볼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뭐 산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가를 산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가를 어떻게 산정할까 봤더니 누가 기준을 만들어 놨어? 지가의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지가의 기준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가를 산정할 때 저놈을 기준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나오면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나의 그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감정평가업자야.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법인인데 감정평가업자들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단 말이야.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뭘 참조하라는 거야?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구 자체는 이해가 돼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하나의 지가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 거래 지표가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업자가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1국감이에요. 지1국감. 자, 암기했다. 암기 못했다. 암기했다. 자, 다 암기하고 갔는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28회. 자, 28회 문제가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억 딱 4개 나왔어요.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5번 지문을 딱 봤더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문을 딱 봤더니 지1국감 이렇게 돼 있으니까 5번을 탁 치고 왔어요. 그리고 100% 맞았어 라고 했는데 다 틀렸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지1국감이 좀 입에 잘 붙으면 좀 뒤쪽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뒤쪽을.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가는 날까지 지1국감이 뭔지도 몰라. 그냥 지1국감만 암기하고 왔어.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지1국감 있어서 5번 찍었다는 거야. 시험장에 갔더니 국감이 나왔는데 뒤쪽이 주택가격 산정 이렇게 나왔다고. 말이 돼. 읽어보기만 하면 된 건데. 에? 지가지 지금 공시지가 하고 있는데 지가 산정이 기준이 주택가격 산정이 기준. 여기는 또 임대료 평가라고 돼 있어요. 임대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지1국감 봤더니 5번이야. 그랬더니 정답이 아니래. 정답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뒤쪽을 한 번만 좀 익숙해지면 좀 보셔. 시험장이 끝나는 날까지 지1국감. 실무에 나가서 표준지 공시지가 어디다 써먹어요? 고객이 물어보면 지1국감이야 이렇게 말하고 올 거예요. 고객한테. 뭐라도 대충 설명해 줘야죠. 요새 아무튼 출제자들이 우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꼭대기에. 이게 딱 이때 이게 28회인가 길 텐데 이때 제가 박물관에서 이제 그 시험 막 끝나고 이제 가다방 달아줄 거 아니에요. 가다방을 딱 달아주려고 우리 박물관에 우리 대선배님 있죠. 김백중 선생님이라고 둘이 딱 앉아가지고 이걸 딱 하는데 이게 37번인가 나와요. 37번. 딱 둘이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둘이 딱 쳐다보는 거야. 큰일 나버렸다. 지1국감은 맞는데 이 출제자들이 이쪽에 주택가격, 임대료 이렇게 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배가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이거 많이 맞춰갖고 올 거 같냐? 이거 또 그냥 실수하고 올 거 같냐? 그랬더니 아유, 실수 없기를 바라야죠. 아니나 다를까 절반이 다 틀렸어. 절반 이 쉬운 걸 절반이. 그런데 왜 이렇게 실수를 합니까? 그러면 얘가 37번 문제라고 했잖아요. 37번 문제. 그럼 어떤 시기에 지금 37번이니까 지금 80문제 중에 37번 풀고 있는데 이미 막 40분, 50분이 지나가서 지금 막 그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이제 콩쾅콩쾅 뛰면서 막 그냥 두 문자 따고 막 논점만 보는 거야. 그래서 항상 시험은요, 뒷부분이 더 쉬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계산 문제 먼저 손대지 말고. 계산 문제 이런 거 손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촉박해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세 개 중에 지금 벌써 2개 했어요. 지일국감. 자, 또 하나, 이신청. 자,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는 뭔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하겠어요? 아니요. 지금 표준지 하고 있어. 표준지.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했으니까 결정을 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해야죠. 30일 이내. 이런 건 안 틀립니다. 다 안 틀려갖고 오더라고요. 자, 다시. 자, 표준지 공시니까는 표준이니까 기준이죠, 기준. 이 기준은 누가 만드나요? 그러면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얘들은 전부 다 몇 월 몇 일자 가격인가요? 1월 1일자. 그리고 얘들을 어떻게 공시합니까? 그러면 머릿속에서 지번을 밝히고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발표해요.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가 면상, 표준이, 지용화 또는 지용도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러면 지1 국감. 그 중에서 시험에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지1 국감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1이야 국감이야? 국감. 정말 잘 나온단 말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가를 산정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가를 산정할 일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겁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뭘 쓰라는 거예요? 표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의 평가를, 토지의 가격 평가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저 기준으로 활용하라는 거고.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30일 이내. 자, 그러면 이제 더 봐요. 이제 표준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 기준이 나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걸 끌어다가 개별이를 만들어야죠. 개별이. 그지? 개별 공시일까요? 얘도 목차는 똑같아요. 자, 개별이는 항상 누가 결정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 이게 딱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가.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고 1월 1일자 가격. 그리고 공시사항인데 비어있죠? 얘는 시험이 안 나와요. 여기서는. 왜?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이랑 똑같고 표준지에서 나와요. 표준지. 그러니까 암기만 한번 반복하면 돼요. 면상, 표준이, 지용도 또는 지용화 이렇게. 그 다음에 효력. 개별이는 어디다 써먹어요? 개별이는. 개별이는. 자, 바로 요거죠. 항상 이틀이에요. 표준이는 개별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개별이가 나오면 이 개별이를 기준으로 뭘 산정하고? 재산세를 산정하고. 그러니까 항상 개별이는 세금 산정의 기준이 돼요. 세금 산정의 기준. 그러니까 여기 봤더니 조세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세 부담금의 산정 기준. 자, 그 다음에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30일 이내.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는 별것도 없잖아요. 표준지가 중요하지. 자, 그래서 체크를 하나 해야 돼. 이 개별 공시가는 시험에 낼 게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러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뭐가 많이 나오냐? 자, 오른쪽 기출 박스를 보면 세 번째가 개별 공시지가가 있죠. 그 중에 2번하고 4번, 요새 아주 그냥 5년 연속 나옵니다. 기출 2번 지문, 그 다음에 4번 지문.
2번, 4번 지문. 그럼 2번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2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항상 요 놈이 나와요. 두 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자 바로 밑에 이런 토지에 대하여는 자 밑줄이에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개별 공시지가는 공시해야 돼요.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공시해야 되는데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유를 반드시 아셔야 돼. 두 개. 그럼 보셔. 자, 여기에요. 자, 여기가 3-2번 토지예요. 3-2번 토지. 자, 3-2번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3-2번 토지의 개별 지가인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야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려고 딱 봤더니 세상에 요 3-2번 토지는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 토지예요. 이런 게 대부분 공공용 토지를 말해요. 뭐 공원이다, 뭐 체육시설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아니 세금을 산정하려고 개별이 산정하는 건데 아니,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면 개별이를 돈 들여서 산정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이거예요.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에 1-1번 토지가 있죠? 1-1번 토지도 개별 토지니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개별이를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1번 토지는 특징이 뭐냐? 1-1번 토지를 딱 개별 가격을 산정하려고 봤더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로 결정해 놨어. 그리고 이미 작업을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작업을 해놨단 말이야. 그럼 굳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시 요 필지의 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로 선정해놨으면 이미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놈은 그냥 개별 공시지가라고 보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봐요. 2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게 공공용 토지라고 그랬어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이유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 단서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뭘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로 보면 됩니다. 아주 잘 나온다. 아주. 그 다음에 4번 하나 봐요. 4번. 4번은 무엇을 말하느냐?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 이게 지금 상황이 뭐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출제 포인트가 뭐냐? 요 개별 공시지가는요, 지가를 산정하는 건데 우리가 아는 상식의 지가 산정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누군가가 지가, 토지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상식은 현장에 딱 나가서 측량해서 면적도 측정하고 도면 보면서 주변 환경도 살펴보고 뭐 공법상 계획도 보고 이러면서 지가를 현장에 나가서 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상식의 지가 산정인데 개별이는 그렇게 산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산정하냐? 표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산정해요. 그럼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렇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합니다. 왜? 개별 공시지가 산정하라고. 그런데 동시에 또 뭘 송부합니까?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어요. 이 토지 가격 비준표란 뭐냐? 토지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라고 만든 표예요. 산정하라고 어떻게 만든 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딱 결정을 하면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이 표준지 공시지가로 토지를 어떻게 산정하라는 표를 줘요. 이게 토지가격 비준표예요. 요 두 개를 송부해요. 이렇게 시군구청에.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에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요 두 개를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그냥 수치만 대입해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걸 통계학적 기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토지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라는 요 표를 가지고 그냥 수치를 대입해서 산정을 해요. 그냥 그 공무원 그 시군구 안에서 그냥 우리 상식의 직가산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게 뭡니까? 그럼 굵은 것만 자주 물어봐. 굵은 것만. 뭐라고 물어보냐? 4번.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는데 어떻게 하니? 그러면 첫 번째,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굵은 거 찾았어요? 그리고 뭐 표를 사용해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여기 잘 나온단 말이에요. 개별 공시가는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90%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주택의 가격 공시예요. 주택의 가격 공시는 항상 주택은 뭐하고 뭘로 나눠져요? 단독이하고 공동으로 나눠져요. 단독하고 공동. 근데 단독을 봤더니 우리가 이해한 대로 돼 있어요.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 만들고 표준이라는 기준을 만들고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이걸 끌어다가 뭘 만들고 개별이를 만들고 그리고 개별이가 만들어지면 이걸 끌어다가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은 뭐라고 안 돼 있잖아요. 표준이하고 개별이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놈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야, 왜 공동주택은 표준이하고 개별이로 안 돼 있니? 그러면 우리나라 주택 중에 단독주택이 중요할 것이냐 공동주택이 중요할 것이냐 그럼 항상 요놈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주택의 80%가 공동주택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아파트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택 중에 공동주택은요 너무 중요한 주택이에요.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항상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은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 이게 포인트예요. 자, 다시. 공동주택은 주택정책에서 너무 중요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수조사예요. 전부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있는 거예요. 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그렇죠. 이게 업무가 나눠져 있어요.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라는 기준만을 만들어요. 표준이라는 기준만. 그리고 이 기준에 맞춰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토지를 전부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은 너무 중요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냥 전부 조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할 일이 없고 요게 나오면 그냥 요걸 기준으로 바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도 하나씩 보자고요. 자, 표준이와 개별이가 나눠져 있으면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 표준이를 만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이를 만들고 개별이가 나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합니다. 요거 그럼 표준을 봐요. 자, 표준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택가격이에요. 근데 이 표준주택은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헷갈려요.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은 너무 중요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부 조사하니까 표준이와 개별이로 나눠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이, 개별이 나오면 항상 단독주택이에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단독주택이에요. 자, 그리고 누가 결정합니까? 표준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몇 월 몇 일자? 1월 1일자. 그리고 마지막 애가 세 번째 암기사항이에요. 자, 지금 얘가 공시사항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공시사항은 토지에 대한 공시였잖아요. 여기는 지금 주택가격 시작이니까
주택 가격은 어떻게 공시하느냐? 이거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가 3개예요. 주택 가격 공시. 그러면 이것도 볼게요. 한번 보세요. 지번을 발표하고 주택 가격을 발표하는 건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얘도 야 주택에 지번이니? 야 주택 지번 있어요 없어요? 주택 지번 있어요 없어요? 주택은 어떤 걸로 지번을 해요? 우리가 번지수 말고 주택은 둥둥 떠다닙니까? 토지 위에 있습니까? 그렇죠. 주택이 있는 그 대지 지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번 위에 주택, 3-3번 위에 주택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도 역시 지번과 주택 가격을 발표하는데 이거 보세요. 면상, 똑같네. 그리고 토지는 표줄이 지용아 또는 지용도야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다릅니까? 딱 요거 하나만 다른 거예요. 가운데 거. 그러니까 토지는 면상, 표줄이, 지용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면상, 표줄이가 빠지고 얘가 들어가요. 이게 주택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주택과 관련된 사항. 자, 그러면 용도. 이게 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이게 다 왠지 주택 또는 건물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그래서 얘도 두 문자 따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용연, 구사. 얘는 그냥 용연, 구사 암기하는 게 유리해요. 그냥 이대로 나와. 용연, 구사. 용연, 구사구나. 됐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용연, 구사. 그러니까 지금 주택의 가격 공시사항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주택은 표준이니까 어디다 써먹겠어요? 효력. 한번 추정해봐요. 표준이 어디다 써먹겠어요? 항상 표준이는 개별이를 산정하는 기준이고 개별이는 조세 산정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이 산정의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표준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30일 이내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은 개별이니까 일단 누구한테 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 몇 월 몇 일자 가격인가요? 1월 1일자. 그리고 공시장은 절대 개별이는 안 물어봐요. 표준이에서 물어봐요. 표준. 이게 주택에 대한 공시, 토지에 대한 공시사. 그 다음에 개별이는 어디다 써먹는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효력. 효력이 두 가지인데 요 위쪽은 나중에 하고 이거부터 딱 보여야죠. 재산세 산정의 기준입니다.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30일 이내. 그러니까 벌써 주택은 벌써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가격 공시제도 흐름만 딱 이해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진짜 자연스러운지 한번 해볼까요? 자, 봐요. 자, 표준주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아니라 자 공동주택 가격을 해보자. 공동.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정답은 밑에 적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추정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공동주택 가격은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면 누구라고 해줘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몇 월 몇 일자? 1월 1일자. 공시상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공동주택 가격은 어디다 써먹습니까? 효력.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요?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을 전부 조사하며 그 가격에 맞춰서 재산세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 산정 기준 해야죠. 세금 산정 기준. 세금 산정 기준. 그럼 얘는 누구한테 이의를 신청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30일 이내. 이 정도만 해줄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말 지금.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어야 된다면 오늘 가서 제가 빵꾸 저기 해설 올려놓을 테니까. 자, 그럼 이제 암기 한번 하고 퇴근하시자고요. 144페이지. 자, 그러니까 제가 다 물어보는 것만 답을 한번 쭉쭉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자, 일단 토지의 가격 공시는 항상 표준이와 개별이로 나눠집니다. 그럼 표준이부터. 자,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자, 누가 표준지 공시일까? 누가 결정하나요? 국토교통부 장관. 몇 월 몇 일자 가격인가요? 1월 1일자.
자, 토지 가격은 어떻게 공시하나요? 그러면 지번과 제곱미터당 가격을 발표하지. 이건 상식이고 나머지 것들이 면상, 쫙, 표준이, 지용아 또는 지용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는 어디다 써먹어요? 그러면 다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 일, 국가. 암기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밖에 없어. 지, 일, 국가. 지, 일, 국가. 그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개별이는 누가 결정하나요? 시장 군수구청장. 이건 또 몇 월 며칠인가요? 1월 1일자. 개별이는 어디다 써먹어요? 효력. 개별이는 항상 세금 산정의 기준. 그러니까 조세 부담금의 산정 기준. 이의 신청은 시장 군수구청장.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주택 가격이에요. 주택 가격.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만 표준이와 개별이로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부 조사해.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 단독주택부터. 자, 표준주택. 표준주택은 누가 결정하나요? 국토교통부 장관. 몇 월 몇 일자인가요? 1월 1일자. 주택의 가격 공시는 달라요. 토지의 가격 공시랑. 주택의 가격 공시는 면상 표준리에서 표준리가 빠지고 여기에 건물이 들어가요. 용, 연, 구사.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 그리고 효력은 개별이 산정의 기준이고 이의 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고. 딱 요 정도만 해주면 된다 이런 거예요. 요 정도만.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제가 빵꾸 딱 키워드만 우리가 수업 자리에다 빵꾸를 쏙쏙쏙 뽑아놨으니까 강의 노트를 보고 또 오늘 제가 해설을 올릴 테니까 해설을 한번 보면서 빵꾸만. 그래서 딱 뒤쪽은 전부 다 가격 공시 제도로만 내가 발라놨어. 그러니까 딱 빵꾸 벽에다 딱 붙여놓고 딱 그렇게 채우는 연습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1월, 2월 달에는 제가 어디를 집중적으로 좀 했냐? 투자, 금융, 개발, 관리, 마케팅, 지대이론, 도시구조이론, 상업입지이론, 가격공시제도. 이것만 잘해도 된다. 이것만. 웬만하면 목표 점수 달성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데 3월 달부터는 우리가 5호 특강이 들어갑니다. 근데 5호 특강이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기출 특강이 들어가요. 기출. 그러니까 이 기출 특강은 강사들이 우리가 대부분 특강을 하게 되면 선택이에요. 선택. 시간이 되고 뭔가 특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반복하겠다 그러면 참여를 하는데 3월, 4월 달에 듣는 기출 특강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월, 2월 달에 뭔가 자신들이 정리를 할 때 방법이 기출 문제 정도는 좀 그렇죠. 한 번이라도 풀어본 다음에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감을 잡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1차 중에 민법하고 학교는 둘 다 들을 시간은 안 돼요. 그러면 과목의 특성이 있어요. 민법은 기출 문제까지 들어야만 뭔가 공부의 요령이 떠올라. 공부의 요령이. 그러니까 민법은 이론만 들어갖고는 절대 점수가 안 나온다고. 내가 들은 이론이 기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만 공부에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학계론은 좀 민법이랑 달라. 학계론은 시간이 없다면 이게 민법과 학계론을 동시에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죠? 민법은 반드시 들어야 돼. 제 과목이 아니라 학계론은 나중에 해도 돼. 그리고 학계론은 이론 들으면 문제가 대충 풀려. 암기가 안 돼서 못 푸는 거지. 근데 민법은 기출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점수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민법을 항상 기출까지 다 배워놓고 그 다음에 뭔가 정리를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항상 3월 달부터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냐 그러면
제가 항상 민법보다는 한 발 빠르게 진행돼. 학개론 그래도 돼. 그러니까 나중에 민법, 학개론 같이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딱 겹쳐서 민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 못하고 민법에 치이다 보면 2차를 많이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3월 달부터 살짝 좀 땡겨서 제가 바로 스파르타로 들어가요. 3월, 4월에. 뭐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스파르타 들어가니까. 그런지 알고 3월 달에 즐겁게 개강해 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